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짜장면을 먹고 간 아이들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와서 관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찾는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인천의 한 음식점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2명이 왔는데 짜장면을 한 그릇만 주문하더라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은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한 그릇 더 내주고 음료수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사장이 가게를 비운 날 부모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온 아이가 손편지와 함께 현금 8,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편지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사장님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이 아이가 다시 오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른 아침 학교 가는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과일 가게입니다. 건물 한가운데가 뻥 뚫려 길이 나 있습니다. 저 이쪽 이렇게 와요. 길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빨라서요. 근처 아파트와 초등학교를 잇는 지름길이자 안전 통학로입니다. 여기가 아니면 이면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차들이 다녀 위험합니다. 차량들이 좀 천천히 다니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막 속도를 내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가로질러 가는 길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로 가는 거죠. 11년 전 건물을 지으며 통로를 만든 이는 과일 가게 주인 부부입니다. 원래 길처럼 썼던 땅이어서 부부는 고민 끝에 건물 사이 90제곱미터 공간을 비워 길을 냈습니다. 점포를 더 채웠다면 늘릴 수 있었던 수입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정말 큰 마음을 먹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오가는지라 나무 바닥은 쉽게 망가지지만 내 돈 들여 고쳐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기 주위에다가 전부 다 그걸 뿌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이제 뭐 넘어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돈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주시는 유지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네, 배달 주문을 하면서 요청사항에 외상으로 해달라라고도 할 수 있는 모양이죠. 한 외상 요청을 둘러싼 훈훈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최근 겪은 일인데요. 어떤 손님이 남긴 배달 주문 요청사항에 자신은 미혼모이다,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프다, 돈은 다음에 이체해드리겠다라고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냥 믿고 응하기는 쉽지 않은 요청이죠. 그런데 사장님은 미혼모, 임신 중이란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음식을 보내주었다고 하는데요. 손님은 나중에 실제로 음식값을 보내왔습니다. 임신 중이란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접한 사장은 아내와 함께 이 손님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다고도 하는데요. 해당 글엔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다. 사장님 같은 분과 연이 닿아서 다행이라면서 사장 부부와 손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밥 한 번 편하게 먹자. 그냥 안 받을랍니다. 2년 전 한 식당 사장님이 결식 아동들에겐 돈을 안 받겠다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아이들의 허기와 마음까지 달래주겠다던 사장님의 약속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내일 어린이날 앞두고 진짜 파스타 오인태 대표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창 저녁 시간대라서 네네. 이제 주방에서 파스타 만드실 시간일 텐데 네네. 나오셔도 괜찮나요?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워낙 베테랑이라 맡기고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 네네. 2년 전에 올렸던 글 화제였어요. 이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파스타를 다 먹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잘 네네. 지키고 계시죠?
네,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 네, 3개 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소식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이 식당을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서울 맵이나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선악영양역가게닷컴이라고 있어요. 네. 이 두 군데에서 저희 선악영양 가게들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공 네. 품목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홈페이지를 보고 그 카드를 가지고 네. 이제 매장을 방문하면 이제 무슨 카드요? 그 급식 카드를 가지고 지역마다 불이님이 조금 달라서요. 네. 네. 결식하던 급식 카드를 가지고 가서 카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네. 이제 뭐 식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급식카드 가지고 사장님 가게 가면 파스타를 그냥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네,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무제한입니다.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이제 파스타는 거의 호불호가 잘 안 나뉘는 음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메뉴 제일 좋아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치킨 크림이나 치킨 로제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꿈나무 카드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카드가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네네네. 아이들이 쓰기 좀 많이 쭈뼛쭈뼛 좀 꺼려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금액대가 적다 보니까 네. 꿈나무 카드 가맹점에서 이제 피크 시간대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 친구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카드 쓰는 것 자체를 조금 쭈뼛거리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 가게 가면은 그 네네. 급식 카드 대신 뭐 다른 카드를 또 준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카드를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VIP 카드를 만들어서 네. 아이들한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카드인가요? 네, 저희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른 가게들도 이미지가 필요한 보내드리는 카드고요. 요거 맞습니다. 자, 맨 처음 왔던 어린이 손님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 친구들 때문에 저희가 이 선한여행 가게라는 네. 것도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요. 네. 어떤 아이들이었는데요? 처음에 경기권에서 한 2-3시간 정도 걸려서 멀리서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큰 아이도 아니었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친구가 동생도 이제 둘의 손을 잡고 왔는데 좀 되게 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네.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왔으면 한 2시간 걸려서 왔겠네요. 그 정도는 걸렸죠, 최소. 네.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좀 이렇게 멀리서 온 게 미안해서 이제 각 네네네. 지점으로 이제 가게를 넓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저희가 선한여행 가게를 시작하게 됐고 모집 홍보를 하게 됐어요. 그럼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거는 음식점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업종도? 음식점 한 70% 정도 되고요. 네. 뭐 안경점도 있고 뭐 펜션, 아이들 뭐 취미를 할 수 있는 뭐 볼링장이나 아니면 네. 뭐 그 당구장도 있고 네. 그리고 학원들도 되게 많아요. 입시 그래요? 학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특이한 걸로는 장례 지도사 네. 분들도 계시고요. 장례 지도사요. 아이들이 혹시나 이제 이 큰 일을 당했을 때 네. 그분들께 이제 무료로 이제 인력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다른 사장님들은 영업을 어떻게 하시나 좀 궁금해서 저희가 네네네. 다른 곳에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네네. 직접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경점이에요. 네. 네. 저희랑 되게 가장 자주 만나는 사장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눈이 빨리 나빠져서. 그렇죠. 근데 이제 안경을 맞추려면 굉장히 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자, 이분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을지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1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게 가격을 측정하면은 추가 금액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러 좀 금액을 높게 측정했고요. AS는 뭐 제가 망할 때까지는 계속 절대 망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여기 오는 학생들 저마다 다 사연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저희가 그 사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여쭤봤습니다. 들어볼게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안경을 한 번도 착용해보지 못한 아이가 있었어요. 좀 위험할 정도로 눈이 많이 안 좋았는데 어머니가 비싸니까 안경을 계속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자,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는 자영업자분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힘들어서 중간에 뭐 포기하신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신 분들은 없고요. 거의 보통은 폐업 직전까지 네. 다 가시고요. 아니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장사를 접으시면서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계십니다. 네. 사장님네 가게 유지는 괜찮나요? 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그런데 무료로 또 나눔까지 하시니까. 네. 사실 쉽지 않죠. 예, 홍대 상권 자체가 요즘에 좀 많이 죽어서 요즘엔 조금 힘든데 그래도 뭐 어떻게 겨우겨우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가게를 홍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받거나 하진 않으세요? 처음에 그 얘기 제일 많이 듣죠. 애들 팔아서 장사한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말 들으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 18년도부터 네. 장사가 꽤 잘 많이 되는데 웨이팅이 늘 있던 가게였어요 원래. 뭐 네. 계기가 있었나요?
갑자기 장사가 잘 돼요? 저희가 원래 그 홍대 가성비 맛집 파스타로 해서 좀 네. 유명했었던 가게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영업 5년 차면은 저 네네. 어지간한 공무원들보다 결식아동도 더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 네, 아이들이 가게에 한 몇 명 정도 방문을 해요? 하루 평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얘기를 했다가 왜 처음에 아이들이 좀 눈치를 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얘기하고 방송 나가고 나서 방문율이 50% 정도 줄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좀 눈치를 많이 봐요. 우리가 저기 가서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님은 아이들 걱정하고 또 아이들은 사장님 걱정하고 서로 배려 대 배려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과도 같이 오기도 하나요?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네. 제일 많고요.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같이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부모님 같이 오면 부모님도 이렇게 음식을 따로 주문을 하시면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이제 주문하라고 말씀드려 제공을 해드리는데 네. 대부분 부모님들이 미안해서 아이들 것만 이렇게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제 저희 나름은 이제 오더미스인 척하고 잘못 만들었는데. 오더미스, 그러니까 주문 실수인 척. 네네네. 이거 죄송한데 혹시 같이 드셔주시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뭐 이렇게 나가면서 따뜻한 메시지를 그 테이블 위에 남겨놓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기억에 남는 저희 메시지 있으세요? 네. 그 시골 갔다 온다고 시골 갔다 오면서 이제 김치 하러 가니까 김치 갖다 주겠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보통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아니면 편하게 먹고 갔습니다. 네. 네, 그런 말을 들을 때 제일 좀 많이 남죠. 사실 본인이 배가 고파 봤어야 다른 사람의 그 배고픈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대표님도 그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나요? 20대 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20대 때 서울에 올라와서 네. 이제 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고시원 살면서 네. 청소 알바도 하고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때 삼각김밥이랑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지금은 삼각김밥 냄새만 맡아도 좀 불편하고요. 라면 같은 네. 경우는 특정 브랜드를 못 먹습니다.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게 보통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머리가 짧은데 네, 머리를 네. 특별히 기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그 장기 기증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헌혈증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그 백혈병 걸린 친구들이 모발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발 기증용으로 좀 기르고 있어요, 지금은. 네. 그렇군요. 자, 내일 어린이날인데 네네네. 자, 어린이날 앞두고 좀 아이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너희가 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진짜 전국에 많은 2,000명이 넘는 삼촌, 이모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거든. 진짜 편하게 와서 편하게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이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인데 나갈 때 웃으면서 기분 좋게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어린이날도 영업하시는 거죠? 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진짜 파스타 오인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식 아동들에게 치킨을 무료로 나눠줬다는 치킨집 사장 이야기. 최근 화제가 되면서 지지와 호응이 쏟아지고 있죠. 이렇게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자영업자들, 일명 선한 영향력 가게가 우리 사회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전의 한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유병학 씨. 석 달 전부터 가게 앞에 입간판을 세워놓고 결식아동들에게 고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결식아동들의 급식 지원비가 한 끼에 6,000원에 불과해 아이들이 편의점을 전전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결식아동들을 직접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한참 클 나이잖아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먹었으면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정육점을 찾는 아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가게 앞에서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좀 편하게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 급식 카드를 발급받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걸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는 조명기 씨 역시 최근 결식아동에게 돈을 받지 않는 이른바 선한 영향력 가게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안 좋은 아이들도 행복하게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선한 영향력 가게에 동참한 이들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840여 곳.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식아동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들은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